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휴일이 많이 껴있었네요. 징검다리 휴일이 계속 껴있었는데 그동안 시장은 조정세를, 하락세를, 약세를, 부진함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코스피는 하락을 했어요. 어제 한글날 쉬는 동안에, 그리고 뉴욕 증시, 그 전날의 뉴욕 증시 등락이 좀 있었죠. 대외 정세들, 그리고 국내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시 환경들 급변하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팡질팡 하는 듯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되어진 소식들이 이번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난달부터만 해서도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관계들, 협상, 재협상과 관련된 관계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는 대북주들 테마를 일으키기도 했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 협상이 난항이다와 관련된 뉴스들, 반대로 스몰 딜, 완벽한 협상은 아니지만은 스몰 딜이라도 있지 않겠냐, 그러한 또 뉴스들 시시각각 나오면서 이게 또 시장에서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 유사 양적 완화라 그러죠. 단기채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 호재로 작용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조정 장세에서도 들쭉날쭉하게 흐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조정세에서 큰 흐름은 조정이었어요. 그냥 딱 하락, 조정. 큰 흐름은요. 이 큰 틀 내에서의 등락이 그런 노이즈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거고요. 차트, 코스피 지수 보고 계시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환절기 감기들 많이 조심하시고요. 저 지금 감기가 끝일만 하면 또 다른 감기가 오고, 계속 감기 때문에 목도 안 좋고, 여러분들 청취하시는데도 좀 듣기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꿋꿋하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확대해 놓고 보면은 이 채널 속에서 등락이 거듭이 되고, 지난주 브레이크, 오늘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하방 경직성이라고도 하고 지지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동이 잡히는 단계가 거의 다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점이 되는 선은, 지수는 계속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2020선, 그러니까 중점이 되는 2020선을 좀 바닥으로 하는 것 같고, 그 바닥을 토대로 반등 시도를 이제 하겠죠. 슬슬. 물론 그림이 좋으렸으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쉬는 사이에 계속 좀 주변 증시들이 좋았다면, 오늘 열십자라면 열십자가 될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 오히려 위에서 이번 주 화요일 선 위에서 형성이 됐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갭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막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목요일 증시를 좀 표현할 수 있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씩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 안정되는 심리에 기인해서 무엇인가 아주 큰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도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안도함을 빌미 삼아서 뭔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러할 기회가 도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어쨌거나 시장은 조정이었고 하락이었고, 그게 뭐 예측이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실제로 예측이 되었죠. 지지난주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그 추가적인 하락은 뭐 교과서적인 조정이었고, 낙폭에 대해서는 대충 2020을 찍기는 했지만은 그 이전일지 그 추가적인 더 하락이 될지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어쨌거나 계산을 하고 있던 어느 정도의 선까지 온 상태에서 지지가 발생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뭔가의 반격이 이뤄질 위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반격은 8월, 9월에 있었던 이 반등보다 속도를 다소 빨리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물론 그동안 중국하고 미국하고 만나서 무역협상과 관련돼서 만나서 시장에 좋은 결과를 준 적은 없었어요. 계속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나요? 세계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이제는 희망보다는 우려, 계속해서 우려. 자,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이 아무것도 성과가 없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겠지만 그 역시도 불확실성 제거다. 이제는. 자,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돼도 증시에서 잃을 거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면은 미중 무역과 관련된 충돌들도 갈 때까지 갔고, 이제는 뭔가 협상이 조금씩 될 가능성,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대번에 뭔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스몰 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스몰이 아주 작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의 협의를, 완벽한 협의가 아니지만은 그거를 위한 어떤 딜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증시는 상황이 바뀌죠. 달라지죠. 약간이라도 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칠 때마다 시장은 급등세를 보일 거예요. 특히 뉴욕과 관련된 증시보다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증시, 아시아권 증시라든지 아니면 중화권 증시, 국내 주식시장이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조정이 끝났다, 본격적인 상승으로 간다, 분명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논할 위치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따지자고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분명한 것은 내려가야 될 가능성보다는 이슈를 잡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이번에 시장이 탄력을 타게 된다면
상승 속도를 빨리 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뒤늦게 미리 매집이 안 되어 있고 뒤늦게 따라가는 상황에선 높아진 가격 2120선에 살 수 있었는데 2100선에 매수를 해야지 돼? 못 사게 돼요. 왜 못 사게 되냐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투자 전략에서 드렸던 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그거는 개별 종목에 더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이미 매수한 상태에서 팔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최고점에서 팔기를 생각하고 최저점에서 매수할 거를 생각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매매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자, 추가적인 조정이 두려워서 저평가된 시장 상황에서 진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른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 초기에 진입을 못했던 투자자들은 조정에 대해서 기다림을 갖게 돼요. 2120선에서 못 샀는데 2100선에 다다르게 되는데 내가 매수를 해야 돼?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00선은 저항인데, 그러면 2100선에서 맞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2100선이 안 걸리고 그냥 뚫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재차 상승을 한다면 2100선에서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보다 그냥 뚫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시각이 다르죠. 주식을 들고 있다면은 그냥 뚫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 만약에 주식이 매입이 안 돼 있다면 2100선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심리적으로 본인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땐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이 된다면 이번에 2100선은 그냥 뚫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자는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언제 매수를 하게 되냐, 이거 조정 없이 그냥 쭉 가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시기, 실제로는 시장이 조정이 임박한 시점에 추격 매수를 쫓기듯이 하게 됩니다. 싸게 매수를 못해서 손해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고점을 잡게 돼서 손해를 보게 되고, 고점을 잡게 돼서 조정이 바로 나타났을 때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다면 조정 이후에 분명히 다시 갈 건데, 자, 이 사람은 싸게 못 사서 배가 아픈 상태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고점을 추격 매수를 했는데 바로 조정이에요. 심리가 어떨까요?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극도로 불안정해진 심리에선 쉽게 지지 시점에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투자자가 손절매한 시기부터 시장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논리가 개인 투자자들 계속 실패하는 흐름이에요. 항상 시장에서 반복되는, 후행적으로 움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보다는 계속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쏠리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 계속 시장이 자극적으로 오르다 보면은 진짜 가나보다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손이 안 나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손이 안 나간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저점 매수를 해야지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손이 안 나가. 그 다음에 시장이 쭉쭉쭉 올라가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게 됐을 때는 또 쉽게 손이 나가요. 심리를 극복 못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게임이 반복되면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 깡통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것부터 치료를 하고 가야지 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인 부분들, 이 근본적인 부분들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먹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어떤 재료, 어떤 정보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요. 그걸 먼저 치료하고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좀 치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못합니다. 본인 자신이 해야지 돼요. 본인 자신이 분명히 냉철하게 본인을 판단을 하셔서 이것에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빨리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면서 치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 추천드립니다. 서진 시스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 계속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좀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서진 시스템은 홈페이지 잠깐 좀 보시면은 알루미늄 인고,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LED 케이스,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자 매출도 커요. 5천억, 제조 공정, 강점, AL 합금, 주조, MCT 가공, 도금 노장, 사출. 그러니까는 금속을 변형하거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가 모바일부터 반도체 장비부터 해서 자동차 부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매우 다양하게 잘 만들어 둔 업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 실적 2017년도에 2천억 원대였다가 3천억 원대로 늘었고, 올해 4천억 원대로 늘고 내년은 5천억 원대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매출 증가세가 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순이익 증가되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7년이 작았다고 했을 때 2018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내년은 순이익이 2배가 넘게 넘어가요.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매우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수준, 자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회사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업종에 있다면은 실제로 PER 수준이 낮은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주가 수준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이라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11배 정도가